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네. 이것도 피꺼 소시지. 네. 정말 화딱지가 나는 현장입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지만 앞에 인사말하고 끝에 인사말하고 증인선서 거부하고 그리고 눈만 껌뻑껌뻑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랬었어요. 그때 태도 어떻게 보셨나요? 90분간. 네. 90분간 묵묵부답으로 그 얼굴을 꼿꼿이 정말 세우고 있는데 너네들은 소리를 질러라. 네. 그리고 국힘당 뭐하냐 더 열심히 싸워라 나 좀 나가게 해다오 빨리 더 싸워라 더 소란을 일으켜라 뭐 그런 표정으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란이 막 되니까 그제서야 유유히 빠져나갔다가 계속 어딨냐고 찾아도 뭐 모른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마지막 말을 하러 들어왔는데 저는 이 마지막 말을 하러 들어왔을 때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저는 이 조희대 이자가 사실상 온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파기환송심 그 굉장히 부끄러운 재판을 자기가 대법원장으로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쥐구멍이라도 찾을 정도의 어떤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고요. 자신은 완전 떴떴해. 그렇죠. 이제는 완전 확신범이구나. 이제는 완전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어떠한 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날려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 완전 뻔뻔한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놀랐어요. 약간 뭐 추측의 영역이고 의심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그 의도 자체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명분이라도 있었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이틀 만에 판결을 내리느냐 전원합의체 13명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회부된 지 4월 22일에 회부가 되고 그 다음에 선고가 5월 1일에 났지만 이틀 만에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틀 만에 판결을 내렸느냐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급기야 3월 28일에 접수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기록을 검토한 걸로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어제 단독으로 뜬 거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틀 만에 어떻게 결정을 하냐, 어떻게 9일 만에 판결을 내리냐 이런 질타가 계속 쏟아지니까 사실상 대법원에 접수한 시기는 3월 28일이다. 3월 28일로부터 5월 1일에 선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록을 검토했다라는 식의 변명인 거죠. 그 변명이 통하는 건가요? 안 통하는 건가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 좀 변화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초에는 좀 충분히 봤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이틀 만에 이걸 그렇죠. 6만 페이지를 다 읽냐? 해서 그 다음에 변명이 나왔던 게 몇 건만 보더라도 대충 답이 나온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 된다라는 식의 해명을 내놨었잖아요. 변명이 계속 바뀌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말이 바뀐 게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기록을 봤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부 지금 권한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배당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주심이 누가 할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 이 결과적으로는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저 사건 기록을 어떻게 받아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속적으로 3월 22일부터 기록을 봤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확인했다라고 했고 박은정 의원이 정확하게 질의합니다. 그 기록을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봤냐 아니면 그러니까 PDF 파일 컴퓨터로 봤냐 아니면 종이로 봤냐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3월 28일이라고 우겼는데 사실상 지금 보시면 그렇죠. 대법원 내부 문건을 보니까 이게 기록이 인계된 날이 4월 28일이다. 그러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나와서 뻔뻔하게 3월 28일부터 확인했다. 그 3월 28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2일에 공식적으로 인계된 것은 맞지만 422. 인계되기도 이전에 전원합의체 회부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지시하에 사건 기록을 열람한 그런 어떤 위법적, 그러니까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누가 지시해서 봤다라고 하는 게 대법관들이 본 건 아니고 아마도 재판 연구관들이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2일 그때 불법적으로 뭐 봤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5일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5일 동안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한 지난 5년간의 형사 판결을 쭉 검토했을 때 네. 파기 환송심으로 된 거는 단 한 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원심 판결을 뒤집은 건 단 한 건이었다고 해요. 어퍼치나 매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이라고 봐줘도 그동안 3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5일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는 총 뭐 1000몇 건이라고 해요. 1822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원심을 깨버리는 거예요. 원심 잘못했네, 원심 틀렸어 라고 인정한 거는 단 한 건이라는 거예요. 건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기록이 인계된 날이 4월 22일이라는 거는 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팩트거든요. 예. 네, 이거는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건 엄연히 위증죄를 저지르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증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늘 고발.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함부로 위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천대엽 행정처장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나가서 함부로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네. 지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위증에 대한 이야기가 요 몇 년 사이에 특히 이게 탄핵 그 국면 사이에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국정감사를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다? 선서를 했는데 위증을 해? 이거 사실 상상하기 힘든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어제 그 CCTV 보신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천대엽 아저씨라고 할 뻔했네. 행정처장도 그렇고 이번에 나와서 뭐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면피하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리가 가벼워졌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는 오늘인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있지 네.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 청문회 국회에 나와서 했던 진술이 위증이라고 검찰이 벌써 기소를 했다는 거.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네. 상대로 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위증이다.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연합파티 사실 그거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벌써 기소를 해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화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검사를 건드려? 야, 우리 검사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국회에 나가서 말을 한다고 해도 막말을 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검찰을 건드리는 거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싶어서 바로 기소, 재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보게 되면 약간 그 천룡인이라고 하죠. 천룡인. 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된다. 네. 뭐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천룡인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어쨌든간에 뭐 사법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난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소위 사법 쿠데타가 이뤄진 행위 자체가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삼권의 침해 영역에 이미 본인들이 발을 들여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꾸 사법권 침해하지 마라, 사법권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데 이제 와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기현도 그런 소리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 강조하면서 나는 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뭐 국힘 쪽에서도 그렇고 하는 말이 지금 축구 경기가 한창인데 지금 뭔가 그 경기 흐름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경기 도중에 심판을 바꾸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심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VCR 지금 판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좀 그런 상황.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바꾸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판정을 내렸는지 앞서서 좀 해명을 듣고 싶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법치를 어쨌든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이 법치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견제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상호 견제를 받을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분노할 포인트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기현만큼 화끈하게 윤석열을 풀어줄
판사를 또 찾지 못할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네. 끌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계속. 아니 화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법원에서 그렇게 구속 취소 결정을 화끈하게 내려버리고 화끈해 아주 그냥. 네. 그리고 그냥 뻔뻔하게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지기현밖에 없다. 계속 밀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빼면 지기현한테 힘을 빼면 다음 나가는 타자는 선수는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기현을 끝까지 지켜야지 우리가 산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지기현에게 실어주는 게 아닌가. 네. 지기현을 지켜라. 지금 미션이 네. 떨어졌다라는 평가였습니다.